근데 나이가 들어서 생활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내 생활비로 병원비를 쓰지 않으려면 연금과 이제 보험이 같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뒷부분은 좀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저는 크게 5가지를 좀 중요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큰 뼈대는 사실 사망진단금, 수술, 입원, 실손 의료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의 형태가 이제 보험사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나눠지는데 비슷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구별하는 방법을 쉽게 말씀드리면 땡땡 생명 아니면서는 다 손해보험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약간 취급하는 상품의 스타일이 달라서 그 회사를 구분해서 짓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카테고리 나누면 카테고리별로 사망보험은 생명보험사가 일반 사망을 보장하는 데 비해 손해보험사는 일반 사망 대신에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으로 구분해서 사망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이런 식의 보장의 카테고리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사망, 진단금, 입원, 수술, 실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망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실제 제가 상담했던 분의 이제 증권을 좀 참고해서 보실 수 있게 가지고 와봤어요. 보시면 위에 분은 사망에 대한 보험금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 또는 무보험 차량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 시 3억을 드립니다. 3억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고에 내가 노출될 확률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지어 보험에 가입을 안 한 차량에 내가 뺑소니를 당해야 된다? 사실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아래 사례처럼 보험 기간 중 보험 대상자가 사망 시 또는 뭐 이런 재해로 인해 뭐 8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됐을 때 결론은 그냥 사망에 대해서 돌아가시면 드립니다 라고 심플하게 써져 있는 게 이제 보장받으시는 입장에서는 가장 포괄적이고 넓은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처럼 휴일에 사망해야 되고 무보험 뺑소니 차량에 사망을 해야 3억을 주는 거는 이 금액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 납입하는 비용은 굉장히 저렴할 거거든요. 이 보험료 산출은 결국엔 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이제 사망에 대한 보장이 1억 원으로 사망 보장금은 적지만 훨씬 돈을 많이 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비용을 좀 내더라도 두루두루 보장받을 수 있는 것에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 회사별로 보장하는 범위가 다른 것처럼 일반 사망은 질병 사망과 재해 사망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넓은 범위의 사망 보장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우리 가족의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 사망보장금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사망을 준비하는 게 사실은 보장 면에서는 더 포괄적이고 넓기는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종신보험을 사망보장을 하기 위한 가입하는 것에 대한 트렌드가 좀 옛날 방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망보장금을 일반 사망으로 보장하고 싶은데 종신보험을 40대 남성이 1억 원 준비하려고 하면은 20만 원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정기보험의 형태로 보장을 정해진 기간에만 해준다는 거거든요. 정기보험. 짧게 줄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에만 보장하는. 근데 이 사망보장은 사실은 우리 자녀가 이제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할 때까지 필요한 보장이니까 기간을 설정하실 때는 우리 막내 나이가 내가 그래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그래도 지원해주는 게 맞다. 그럼 뭐 25세까지. 근데 그때 우리 아빠의 나이가 60세다, 65세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보장기간을 설정해서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 사망을 보장하시는 것도 저는 한정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보장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보장은 일반 사망으로 가져가는 게 보장의 범위를 넓게 가져갈 수 있다. 근데 내가 손해보험사에 가져간다면 상해 사망보다는 질병 사망이 사실은 사망의 원인으로 훨씬 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질병 사망으로 내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사망률 높은 질환 3위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미 예전 통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이 통계의 비율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비슷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요 사망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진단금을 이제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요것도 가입한 사례를 좀 챙겨와 봤어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빨간 줄로 그어놓은 걸 보면은 암은 암인데 유방암, 남녀생식기암, 대장전망암 제외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는 해주고 뭐는 안 해주고 뭐 이런 조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외되는 요건이 많은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때는 일반암에 대한 보장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반암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암들이 일반암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암에는 유방암도 들어가고요, 남녀 생식기암도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일반암에 포함되지 않는 게, 요게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유사암이라고 해서 갑상선,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뭐 기타 피부암을 유사암으로 또 따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암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암 4가지는 일반암처럼 굳이 암진단금을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굉장히 초기 암이기 때문에 암진단금을 보통 일반암이 한 10에서 20%만 가입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유사암은 어떤 보험사든 다 분류표가 그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반암으로 보장해주는 회사는 없으니까 일단은 유사암 제외하고 암의 보장 금액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남녀 생식기, 유방암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조건 사항이 있는 것보다 유사암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장하는 조건에 일반암 진단금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 표로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일반암은 암에 걸리면 3천만 원을 가입을 했다면 3천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건데, 유사암 분류표에는 이와 같은 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우리가 일반암에서는 가입 보장을 안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에서 20%만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갑상선 암의 경우는 2007년 4월 이전의 경우는 갑상선이 일반암으로 보장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암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진단금 중에 이제 또 2가지 진단금이 있는데, 뇌하고 심장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보험사에서는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 위주의 뇌혈관 질환을 보장을 하고 있다면, 손해보험사는 뇌졸중과 뇌혈관까지 보장하는, 이제 이 분류표는 또 다시 보여드릴 거긴 합니다만, 좀 뇌출혈보다 경미한 뇌혈관 질환들까지 보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심장에 대해서도 심장마비에 해당되는 급성심근경색증 외에 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과 같은 것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생명보험사도 계속 손해보험사가 이렇게 상품 개발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제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을 보장을 해주기 시작한 회사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이제 생명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체로 뇌출혈이랑 급성심근경색 위주의 진단금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옆에 제가 CI라고 표시하는 건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할 때 뇌혈관이나 이제 심혈관 질환이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CI 보험에 대해서 나쁘다고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상품의 증권과 약관을 보고 평가해야 될 부분인데, 다짜고짜 그냥 CI니까 무조건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CI도 약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대한 질병 중에서 암, 뇌, 심장 중에, 그러니까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은 중대한 질병의 조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 하지만 그 상태가 되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암은 그런 중대한 범위가 이제 유사암 범위에 포함되는 암과 일부 몇 가지 초기 암을 제외하고는 일반암 범위와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CI라고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미 납입을 뭐 절반이나 3분의 2 이상 했다면 CI에 대해서는 조금 내게 예전 거면 그냥 좀 비싼 암보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미 절반이나 3분의 2나 다 냈는데 그걸 정리하고 가기에는 또다시 새롭게 가입하실 때는 20년, 30년씩 납기를 세팅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CI도 이제 가입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납입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무작정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내 거에서 살려갈 부분은 뭐가 있는지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혈관 질환 말씀드리다가 좀 CI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뇌혈관 질환은 질병 코드로 봤을 때 60번부터 69번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뇌출혈이나 뇌졸중 위주로 준비되어 있다면 좀 더 내가 범위를 넓게 보장하고 싶다. 그럼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시면 돼요. 이 뇌혈관 질환 진단금도 이제 출시되기 시작한 게 한 7년에서 8년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뇌혈관 질환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거. 그래서 내 거를 객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하시면 좀 내 거에 좋은 장점을 살려갈 수 있으면서 리모델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손해보험사가 뇌혈관 질환, 뇌졸중을 같이 보장하는 보장들이 많지만 이제 생명보험사도 이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시작을 했어요. 좀 천천히 하고 있지만. 그리고 심장에 있어서는 급성심근경색은 소위 말하는 심장마비예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지만 확률적으로도 좀 낮게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진단금으로 좀 더 포괄적인 보장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보장을 하면 급성심근경색과
이제 협심증까지 보장하는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다. 근데 뇌랑 심장은 이제 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 따로 심장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뇌혈관 질환 보장을 준비하신다면 심장도 같이 보완을 하시는 게 좋겠죠. 실손은 이제 가입 시기별로 세대가 나눠집니다. 어떤 시기에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좀 조건이 앞 세대로 갈수록 조건이 좋고 뒤에 세대로 갈수록 보장은 조금 더 안 좋아졌지만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네, 근데 지금의 과거 2009년 9월 이전에 하신 분들은 실손이 1세대 실손이기 때문에 거의 무적의 실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험료 갱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담했던 사례인데 45년생 여성분인데 1세대 실손, 가장 제일 초기 실손 가입하셨던 분이 실손 보험료가 11만 7천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손 유지하는 게 맞냐, 이걸 정리하고 다른 걸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소비자의 걱정과 이제 불안, 민원이 발생하면서 이제 손해보험사들도 이제 실손보험을 1세대, 2세대, 이전 세대에 가입했던 거를 4세대로 바꿔주는 전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근데 보험금 청구는 안 하는데 매번 이런 돈을 내는 게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가입한 회사에 전환 제도가 있는지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전환했을 때 보험료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환을 하게 되면 어쨌든 좋은 조건의 상품이 4세대 실손의 조건으로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비용을 지불했을 때 받는 돈의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비용에서 이미 혜택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많이 내는 거고 비용이 적게 내는 만큼 혜택이 적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전환을 하시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환한 다음에 다시는 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 제도를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환과 해지는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해지는 아예 이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다시 가입하실 때는 신규 계약으로 가입을 하는 거라서 실손은 가입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뭐 이전 치료 이력이라든지 지금 현재 드신 약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특히 아버님들의 경우는 화가 나서 이걸 해지해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번복하기는 어려우니까 전환 제도를 하고 있는지 가입한 회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는 갱신형으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뭐 일정 주기를 정해놓고 보험료 갱신을 하죠. 근데 우리 소비자분들은 보험료 갱신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그때 내가 이걸 낼 수 있을지 이런 걱정 때문에 갱신형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갖고 갱신형이 좀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납입 방식의 장단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갱신형은 기간을 내가 딱 그 보장을 받는 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일수록 가장 가성비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갱신형이기는 한데 이제 나이에 따른 증가가 이제 보험료의 위험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뒤에 나이로 갈수록 보험료는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비갱신형은 이제 일정 기간만 딱 정해놓고 20년 동안 내고 100세까지 보장해줄게 라는 조건인 거죠. 근데 30세에 가입을 해서 20년을 내면 50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0세까지 보장하면 50세부터 100세까지에 대한 보장에 대한 비용은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단에 20년 동안 다 압축해서 낸 거예요. 실제 보장의 기간은 이제 70년에 대한 기간에 대한 걸 20년에 낸 거니까요. 미리 다 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의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을 비교를 하면 갱신형이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성향에 따라서 나는 보험은 최소의 비용을 최대 효과를 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고 나는 나이 들어서 보험료 내고 싶지 않아 빨리 내고 짧고 굵게 가고 싶어 그럼 비갱신형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위험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비갱신형으로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고요.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상해와 관련된 거는 이제 감소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경우들은 이제 갱신형이 나을 수도 있고 또는 고객의 성향이라든지 본인의 이제 보험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 따라서 갱신형도 굉장히 많이 가입하시는 상품 중에 하나고 비갱신형대로 그걸 또 선호하는 분들이 가입하는 그런 상품들이니까 이제 가입을 하실 때 납입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갱신, 비갱신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